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오전 7시 17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보고에서 36번이나 핵 무기를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 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 그러면서 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목록을 열거를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등. 그러면서 이건 미국을 겨냥한다고 했지만은 김정은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종속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국 통일이라고 했으니까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로 삼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어놓은 반응이라는 것은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사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김정은 36번 핵 언급, 핵정강선언, 얼빠진 문정부 반응, 얼빠진 아주 좋은 표현을 썼네요. 얼빠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반역 정부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 정부가.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허선하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을 향해서 간첩같이 행동한다. 그리고 공산화를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간첩 정권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북 비핵화 선언 어디 갔습니까? 판문점 선언 어디 갔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어디 갔습니까? 북한이 1년 안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했다고 한 말 어디 갔습니까? 저는 2018년 4월 27일 합의문이 나온 직후 1시간 뒤에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은 사기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란 말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비핵화 사기극. 이거 비핵화 사기극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핵화 사기극의 3인방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우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악행인데 그 악행 중에서 최고 악행이 뭐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이렇게 증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고 즉 문재인 김정은과 작당한 비핵화 사기극에 작당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악마의 거래입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악령입니다. 악령과 뭘 거래를 해보겠다는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잘된 사람 없습니다.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일과 만났던 14선언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잘 됐습니까?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보내주었던 김대중 씨 잘 됐습니까? 그 아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일성과 만나서 7.4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던 이후락 씨가 말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 김일성과 남북 합작을 시도했던 김규식, 김구 두 사람의 마지막 몇 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전체주의 독재자와 거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트럼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핵화 사개국 3인방 중에서 이제 임기 순으로 나갑니다. 임기 순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탄핵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말에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1년 5개월 뒤에 나가죠. 그럼 김정은은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까? 나이 순으로, 임기 순으로 몰락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됐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비핵화 사개국은 사개국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개국입니다. 비핵화 사개국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존을 걸고 사기를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미를 봤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를 김일성의 손자에게 팔아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를 팔아넘기고 국가 생존을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이 대접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핵화 사개국이라는 것은 4.27 선언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왜냐?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지 핵무기 없는 남한의 비핵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 해놓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비핵화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식 전략 용어를 그냥 그대로 수용한 4.27 선언은 아마도 초안을 북한이 잡았고 그 다음에 한국 쪽에서는 대충 읽어보고 사인했을 가능성이 명백합니다. 이 비핵화 사개국으로 세계를 속였어요. 그 속아 넘어간 사람 중에 교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18년 가을에 문재인 씨가 교황을 만나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면은 방북하기로 했다. 드디어 남한에, 아니 한반도 전체에 이제 평화가 왔다. 마치 교황까지도 이 비핵화 사개국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고 거기서 미사를 보고 해가지고 이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어 줄 것 같이 선전 안 했습니까? 교황이 북한에 갔습니까? 3년 지났는데 교황이 북한에 갔느냐고요.
비핵화 사기극에 동조한 사람은 한국의 언론입니다. 한국 언론 중에 물론 조중동은 나름대로 균형을 잡은 것 인정을 하는데 그 나머지 언론이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 정도는 했지만은 투쟁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 속임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 성실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김정은에게 정면으로 이제 남북 간의 모든 약속은 폐기한다. 남북 간의 모든 약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폐기한다. 한미 군사훈련 재개한다. 이렇게 나왔어야 할 이 정권이 그 부분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한다는 거죠. 문재인은 대한민국 안보 포기, 나는 뭐 1년 5개월 뒤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뒤에 뭐 대한민국 떠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었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을 모조리 다 깨버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문재인 씨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반역 정권, 매국 정권, 미친 정권이란 말은 이것은 상당히 잘 봐주는 거니까 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말을 개발해 봐야 됩니다. 괴뢰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 정도면 괴뢰 정권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아니면은 김정은이 이제 핵 보유국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정책의 중심에 김정은을 놓고 김정은이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산소가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소방서가 출동합니까? 강도야라고 불러야지, 주인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쇠붙이를 들고 지금 담을 넘어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오느냐고요. 좌파 정권이란 말은 너무나 호의적인 이야기고, 진보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고, 이 문재인 정권에 걸맞는 이름을 개발해가지고 부르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고문을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 연행을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상대로 도청을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비밀 경찰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데는 용기는 필요 없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자유를 하나씩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유가 없어진 뒤에 자유를 찾겠다고 하다가 피를 흘리는 사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